181번이에요. 다음 옥랩에서 심벌에 대한 명칭을 적으랬는데 지금 보면 심벌인데 그냥 괄호만 돼 있으면 강제전선관이라고 그랬거든요. 강제전선관인데 여기는 19mm고 여기는 28mm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19mm는 뭐야? 박강전선관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금속관 안에 이렇게 표시하는 건 뭐야? 전선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전선이 안 들어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여기의 경우에는 후광전선관이죠. 28mm짜리. 거기다가 천장 음폐 배선 한 거고요. 10스퀘어짜리 NR전선 세 가닥을 넣은 경우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표시는 천장 음폐 배선 세 가닥 NR에 10스퀘어 네모로 표시했죠? 거기다가 28mm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28mm 후광전선관에 전선관 10스퀘어짜리 NR전선 세 가닥을 천장 음폐 배선했다 하는 내용이 다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그건 확인해 주시고요. 182번입니다. 저압전동기 소손을 방지하기 위한 과부하 보호장치. 여러분들이 그 시퀀스 같은 거 하면 저압용 전동기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저압용 전동기 할 때 보면 맨 앞단에 다는 거 요걸 생각해 보시면 되죠. 이게 뭐예요? 맨 앞단에 전동기 이거하고 또 뭐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THR 열동계전기. 얘는 뭐야? 얘는 그 계전기 형태인데, 자, 전동기의 과부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퓨즈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서머릴레이, 열동계전기를 쓰는 거는 이제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정지형 계전기죠. 계전기. 정지형 계전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정지형 계전기 말고도, 요렇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배선용 차단기. 이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시고요. 184번입니다. 전기공사에서 건물 층별 물량 산출에서 층수에 따른 할증률. 요거 꼭 기억하세요. 견적이 점수가 작아지면 이런 것들을 낸다는 거예요. 10층은 얼마야? 3%. 20층은 5%. 30층은 7%까지 할증은 합니다. 점점 층으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면 할증이 붙는다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85번입니다. 2대 이상의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기 위한 조건. 자, 발전기라고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누가 직류 발전기야? 동기 발전기. 다른 말로 교류 발전기죠. 기본적으로. 이게 됩니까? 그래서 요거 생각하시면 되죠.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을 쓰라는 거야. 기전력에 뭐가 같아야 돼요? 크기가 같아야 되고, 위상, 주파수, 파형해야. 그러니까 보통 3개 쓰려면 위에서부터 3개 쓰시면 돼요. 그죠? 굳이 밑에 거부터 쓰는 것보다는. 그죠? (186번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의 물량 산출 시에 할증률이에요. 제로의 할증이야. 그러면 주목. 제가 뭐라 했어요? 제로의 할증은? 옥내가 5개보다는 항상 할증을 많이 해야 된다. 왜? 옥내에서 접속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접속을 하면 전선 자르기 때문에 더 많이 사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5개 전선을 5%로 외우고 있으면 옥내는 뭐야? 10%야. 전선관 5개가 5%면 옥내는 얼마야? 10%야. 트롤리선, 이동용선은 1%죠. 그래서 보통은 시험 문제가 요거를 제외하고 4개에서 많이 나오는데 하나 더 추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자, 확인하시고요. 187번입니다. 후광전선관과 박강해요. 16, 22, 28, 36, 40, 54, 그죠? 70, 82, 92, 104고요. 그 다음에 19, 25, 31, 39, 51, 63, 75까지 해서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해야죠. 그죠?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다음에 전선의 약호입니다. 안 해도 되는 거 있죠? DV, 인임용 비닐전선, MI 뭐야?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 강심 알루미늄 전선, 뭐야? 폴리에틸렌 전선 빈시스 케이블, 5개용 비닐전선, 요거 연 알루미늄 선이라고 그랬어요. 5.2는 뭐야? 5개용 폴리에틸렌 전원전선입니다. 그러니까 6번만 조금 우리가 생소하지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직렬 리액터의 효과. 직렬 리액터는 여러분들 한 가지만 쓰라면 제5고조파를 제거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앞에서도 있었어요. 뭐야? 2가지 써라, 3가지 써라. 이 마지막이 뭐야? 4가지 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그 2가지 쓰라고 할 때 뭐예요? 고조파 방지.
제5고조파나 이런 것들에 그죠? 제5고조파에서 찌그러진 방지. 그렇죠? 뭐죠? 그 다음에 콘덴서 투입 시에 도립전류를 억제한다. 도립전류 억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요, 개폐 시에 과전압이 발생하는 것들을 방지한다. 네 번째는 뭐야? 계전기의 오동작을 방지하는 거예요. 왜? 계전기가 오동작되는 것은 결론은 고조파 때문에 그렇죠. 고조파가 생기면 뭐야? 파형이 일그러짐도 있지만 계전기 같은 게 오동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조파에 대한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총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이제는 직렬 리액터 네 가지 쓰라고 했는데 이거 못 쓰면 공사기사 시험 보러 가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92번입니다. 전력용 콘덴서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예요. 그래서 개통에 그저 그 그림 보고 답해라 했어요. 자, 전력용 콘덴서는요,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계전기를 몇 가지를 달았어요? 계전기를 단다는 건 차단기를 쓴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야? 과전류 계전기, 과전압 계전기, 부족전압 계전기, 그 다음 뭐야? 보호용 퓨즈, 이렇게 네 가지였어요. 그럼 잘 보세요. 1, 2에 적합한 거. 1번은 뭐야? PT야. 전압 뒤에 뭐가 들어오냐고, 계전기. 보나마나 뭐예요? 과전압 계전기, 부족전압 계전기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 1, 2가 담당하는 역할을 쓰래요. 아니, 과전압 계전기는 뭐예요? 맞아요? 콘덴서에 지금 직렬 리액터가 다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렬 리액터는 개폐 시에 과전압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부족전압 계전기는 전부 다 뭐랬어요? 정전. 정전이 핵심이죠. 맞아요. 그래서 무부하 상태에서 콘덴서만 투입되면 안 되니까 이거 동작식이 되는 경우에는 콘덴서 투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부족전압 계전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과전압 계전기하고. 자, 193번이에요. 이런 문제를 사실 여러분들한테 주면 틀릴 확률이 가장 크다. 1번에서 9번까지 하라 했는데요. 잘 보세요. 1번은요, 전주예요. 전주에 완금이 있는 거니까 1번은 콘크리트 전주예요. 그냥 모르겠어요. 콘크리트 전주. 두 번째는 뭐냐면 완금을 이렇게 묶어놓은 거거든요. 완금을 묶어놨어요. 이걸 뭐라 그래? 완금 또는 완철 밴드라고 그래요. 완금이나 완철이라 부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얘들을 연결시켜놓은 애들은 뭐라 그래? 이걸 육각의 볼트라 그래요. 볼트, 너트. 근데 볼트만 써도 되고.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뭐예요? 완금이죠? 완금인데 여러분들 완금이 이렇게 생긴 형태. 이거는 뭐예요? 경완금이고요. 이렇게 된 형태가 뭐예요? 기역형 완금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지금 보다 보나 경완금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는 경완금. 다섯 번째는 뭐야? 애자가 이렇게 생겼어. 뭐야? 라인 포스트 애자. 그 다음에 그죠? 여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요, 잘 보세요. 렉을 묶어놨어. 렉밴드. 일곱 번째는 렉이겠죠? 렉에 달려있는 이 애자 뭐라 했어요? 저압을 필요한 인류 애자라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는 뭐예요? 전주 바로 밑에 있는 거? 지선 밴드예요. 여기다 이제 지선을 묶는 거죠. 요렇게 그죠? 한 세트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죠? 그래서 이런 거가 이번에 이제 견적이 없어지면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는 거야. 견적은 안 낼게 앞으로. 단답으로 풀어내는 거죠. 이게 됩니까? 그래서 이런 거 확인하세요. 194번입니다. 자, 3300 고압이에요. 3300이었고요. 여기에 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폐 서지나 순간 과도전압에 의해서 방지하는 걸 뭐라 그래요? 서지 흡수기라는데, 서지 흡수기의 전격 전압은 얼마야? 4.5kV라 했어요. 3.5는. 그 다음에 공칭 방전 전력 얼마야? 5kA. 이거 기억하세요. 그죠? 그래서 공칭 방전 전력까지 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동 수영관에 대한 배선 방식에서 비교했을 때 3상 4선식의 그죠? 배선 방식의 장점을 얘기하고 단점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삼상 4선식이라는 것은 삼상선로예요. 중성선을 인출해서 쓰는 방식이에요. 그럼 뭐야? 등은 등대로 다 이렇게 달 수 있는 거죠. A상, B상, C상 각각 등도 달 수 있고, 둘이 선 간에 뭐야? 전동기도 달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삼상 4선식의 장점은 전력공학할 때 배웠죠? 1선당 전력이 1.5배요. 가장 최대였어요. 그래서 공급 능력이 부하를 기준으로 하면 공급 능력이 최대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이 된다. 왜? 두 가지 같이 쓰죠. 등이나 동력을 같이 쓸 수 있다. 경제적이 된다. 그 다음에 배전 설비를 단순화시킨다. 왜? 등 설비 따로 하고 던등 설비 따로 안 하죠?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단점은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일루가, 열로 흐르는 전류, 일로 흐르는 전류가 세 개가 똑같으면 삼상평이 되면 중성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부하 불평형이 되면, 부하가 불평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세 개의 부하의 전류가 다르면 이 불평이 된다는 건 뭐예요? 중성선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두 가지 손실이 날 수도 있고 타서 단선이 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하 불평이 발생한다. 그거에 의해서 중성선에 단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죠? 동력 부하 같은 것들을 같이 이동을 하니까 전등 부하만 할 때는 별 상관이 없는데 동력 부하처럼 갑자기 큰 용량이 온단 말이에요. 전등 뭐 100W짜리 하다가 동력 3kg짜리 잃어버리면 갑자기 문제가 되니까 동력 부하 같은 것들 사용하면 갑작스럽게 플리커 현상 같은 게, 전압 강화가 생기니까 플리커 현상 같은 게 발생해가지고 빛이 명멸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뭐예요? 배전 방식에서의 그죠? 장단점이에요. 여기는 보세요. 문제가 뭐야? 전등 수용과에 대한 배선 방식 비교예요. 전등 수용과. 그런데 삼상 4선식을 쓰면 전등만 쓰겠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동력도 같이 쓰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현수 클램프는요, 애자련의 수직이 되도록 하고, 기울기는, 그죠? 애자련의 경우 기울기 각도가 2도에 2도, 애자련은. 그 다음에 취부점으로부터 연직선과 현수 클램프 중지자의 거리가 수평거리 몇 미터 하냐면 5cm 이내가 되도록 한다. 현수 클램프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수 클램프에 대한 얘기는 요 두 가지, 그죠? 요 두 개 꼭 암기해 두셔야 되고요. 200번입니다. 복도체하고 다도체를 쓰면 뭐 주 목적은 뭐 코로나 방지에 있지만 L이 줄고 C가 는다 그랬어요. 인덕턴스하고 정전 용량이 복도체 쓰면 얼마나 증가할 거냐, 얼마나 감소할 거냐. 인덕턴스는 감소하겠죠. 반대로 정전 용량은 증가할 건데 그 양이 얼마냐? 보통 한 20에서 30% 정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덕턴스는 감소하고 정전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198번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런 문제. 전류의 전압계의 확도, 정확도에 따라서 5단계로 나누는데, 그죠? 맞아요? 위로 갈수록 지금 실험실용, 정밀급, 준정밀, 위로 갈수록 정밀하다는 거야. 부표준기, 표준기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표준이라는 거는 1A의 표준이 뭐예요? 1A라 했더니, 그죠? 1A 또는 1쿨롱 이런 거의 정의가 뭐냐니까 1A는 1초 동안 1쿨롱 지나가는 거래요. 그건 우리가 단순히 회로 이론할 때 얘기고, 표준기에서는 뭐예요? 두 개의 전하가 거리 1m 떨어져 있을 때 미치는 힘이 9 곱하기 10의 구승일 때 한 개의 전하를 1쿨롱으로 정의한다. 이러면 표준기예요. 저항은 실온도 20도씨에서 값으로 하고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죠. 그러면 위로 갈수록 실험실용이니까 이걸 말한다? 0.2급이라고 그래요. 그럼 정밀급이야. 정밀급은 얼마야? 0.5급. 그 다음에 휴대용이야. 1.0급. 그 다음에 배전반에 보통 1.5급이야. 그럼 여러분들 수변전 설비에 들어있는 애들은 다 보통 몇 급이에요? 1.5급이에요. 요거는 암기하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수변전 설비에 MOF의 다음에 확도는 몇 등급이냐 하고 문제가 나온 거죠. 전기기사는 이미. 그럼 1.5급이에요. 근데 전기기사 할 때는 어떻게 외우는 거죠. 공사기사는 그게 있습니다. 이유가. 그래서 그 다음에 확도를 줄여하자는 그냥 소형 패널용은 2.5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전반에 들어가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 소형 휴대용이에요. 휴대용. 그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내용.
198번입니다. 조도 계산에 있어서 건축 도면 입수해서 조도를 그 건축 도면을 통해서 조사해야 되는 사항을 알아야 된다라는데, 우리가 이제 조도 계산을 하면 방에서도 FUN ESD인데 조도는 SD의 FUN이라고 보면, 그렇죠? 조도를 이제 하기 전에 건축 도면, 이 중에서 전기 말고 건축과 해당하는 거 뭐예요? 일단 이거 그렇죠? 맞아요? 면적이 얼마냐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 1번 이 방의 크기라는 게 뭐야? 가로, 세로, 그죠? 높이 이런 거죠. 맞아요? 두 번째 이거야. 이거 조명률. 제가 조명률을 하기 위해서 뭐 알아야 된다? 실지수, 반사율, 뭐야? 벽, 바닥, 천장의 반사율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알아야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그죠? 방의 전체적인 이름 뭐야? 마감 상태. 마감 상태라는 게 뭐야? 천장, 벽 이런 것들의 반사율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방의 크기, 가로, 세로, 높이를 안다는 결국 실지수만 안다는 거니까 사실은 같은 내용이고요. 이게 됩니까?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죠. 이 방의 사용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이 방에서 하는 작업의 내용이 뭐냐? 주목! 이 방은 사용이 사무실인데 정밀 작업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 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집중 조명도 있고 분산 조명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 자, 200번입니다. 저압 증상용 콘덴서는요, 여러 개 부하의 용량 한꺼번에 그래서 하나로만 설치하는 경우도 있죠. 대부분은 뭐예요? 개개의 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저압 전동기나 전력장치 등에서 저역률인 것은 역률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한다. 당연한 얘기고, 고주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고주파가 되면 그러면 설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고주파만 체크하시면 되죠.